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제작 중인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가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계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장애 당사자들의 기표 체험을 통해 신형 기표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이 장애인과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위성 항법 장치를 이용한다고 밝혀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이번 계획이 장애인과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가 장애인 당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형태의 기표대라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장애계 단체가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를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6.4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인증사진 및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가림막을 없애면서 신형 기표대를 제작, 일반형과 장애인용으로 나눠 설치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용 기표대의 경우 기표 탁자가 우측에 고정돼 상지의 움직임이 불편한 장애인은 혼자 기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기표판은 오른쪽에 이렇게 고정형으로 부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이 이제 가능하신 분만 하실 수 있고, 또 지금 보시면 앞으로 들어가서 이게 측면에 부착이 돼 있어서 내가 상체를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기표대의 폭력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많이 사용되는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를 기준으로 폭을 설정했다고 해명하지만 실제 사용해보니 기표대가 밀리거나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오른쪽 사이가 들어가니까 오른쪽 사이가 벌어지니까 이게 자꾸 밀리고. 이러한 불편에 대해 선관위는 앞쪽에 탈부착형 기표대를 만들고 임시 기표대를 제공하는 등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앉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임시 기표판은요? 임시 기표판은 이렇게 판으로 해서, 그렇죠. 제 이제 폴더 같은 그런 거에다가 이제 투표용지를 끼워서 드리면 그렇게 선생님께서 찍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도 해드리고, 또 그 저희 투표소마다 투표 안내 도우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와 관련해 장애계는 제작 전 협의 과정을 통해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했다면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행정법원에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임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참여할 수 있게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의 하나로는 장애인이 혼자서 기표할 수 있도록 기표대라든가 기표소를 만들 의무가 있는데, 지금 선관위에서 만든 신형 기표대는 그러한 정당한 편의로서는 좀 보기 어렵고. 더불어 장애계는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문제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하는 등 활동을 통해 참정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6월 중 장애인과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성 항법 장치인 GPS를 활용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애계는 이번 울주군 계획안이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인권을 무시한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서 최근 장애인과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위성 항법 장치인 GPS를 이용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울주군은 약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오는 6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울주군이 추진 중인 GPS 위치 추적 장치는 가족과 보호자 등 제3자가 위치 추적 장치를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휴대하게 해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계는 이번 울주군의 GPS 활용 계획이 장애인과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아니면 제3자가 그거를 착용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 의사결정 침해에 상당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한편 울주군청은 이번 안심보호망 계획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5천 제기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노인들이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것은 편리하지 않나.
현재 울주군은 오는 4월까지 이번 안심보호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정책 운영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의식 부족에서 나타나는 문제일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얼마 전 인천지방경찰청이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수사 중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들은 이러한 수사당국의 행위가 활동보조인 모두를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지혜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이 카드사나 은행만은 아니죠. 국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5년간 공공부문에서만 유출된 개인정보가 500만 건이라고 합니다.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은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방경찰청과 보건복지부를 제소했습니다. 활동보조인들은 이렇게 의심을 낳는 불편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제공하는 노동자,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제공기관 모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활동지원 서비스 부정수급 제보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고 보건복지부는 1000여 명의 부정결제 의심 명단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에 추가로 개인정보를 요청했지만 활동지원기관의 반발에 부딪혀 수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에는 경찰이 공공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편의대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진보 네트워크는 당사자와의 상의 없이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인권 침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자립적인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공약 제안을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세 달여 앞으로 다가온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장애계가 자립생활 관련 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한 선거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제7회 장애인 자립생활의 날을 기념하는 2014 자립생활 컨퍼런스 현장에서 이들은 사회는 장애인을 복지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며 주체적인 장애인의 권리가 중심이 되는 자립생활 복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영 36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예산제가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희 굿잡 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인이 일을 하는 것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일을 하면 수익이 발생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근로 자체를 포기하는 장애인이 많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동안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를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날은 장애계 공약 제안 후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정당 담당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예정돼 있었으나 정의당의 좌혜경 정책위원회 실장만 참석했으며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공기업 등 새로운 고용 모델을 발굴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서울 송파구 세모녀의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변화가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장애계와 종교계가 빈곤의 문제로 죽음으로 내몰린 이들을 추모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배상훈 기자입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죽음과 빈곤 등의 문제로 소외된 이들의 위령제와 추모 법회를 열었습니다. 위령제에 이어 열린 추모 법회에서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빈곤이 삶을 너무 아프게 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찾아내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하고 또 방송이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온기가 우리 서민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참으로 참담한 현실들입니다. 장애계 또한 장애인과 빈곤층, 소외된 이들이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진정한 복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외계층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복지. 정부는 제도화된 복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팀 소식을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7일 개막해 16일까지 펼쳐지는 가운데 개막을 앞두고 크로스컨트리 서보라미 선수가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의 작은 마을 맨더빌에서 지난 26일 채화된 성화는 러시아 47개 도시를 돌아 소치에 도착. 서보라미 선수를 비롯해 밴쿠버에서 휠체어 컬링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학성 선수,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 나경원 집행위원도 성화봉송을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자신감도 더 생기는 것 같고 기분도 좋고 일단 경기도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 이제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표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개 종목에 출전하는 27명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현지 적응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기 일정에 돌입했으며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 스타들의 열정은 16일까지 소치에서 계속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가의 항암제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약제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고가 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와 첨단 수술 치료 재료 등 약 90여 항목에 대해 새롭게 급여 항목으로 등재하거나 급여 기준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추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수행에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해 평균 점수 90점대로 평가됐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지난해에 비해 6.4점 상승한 87.9점으로 기록돼 타 유형의 생활시설 수준에 근접 또는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타 유형시설에 비해 저조한 79.1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와 개별 시설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최기욱 회장이 복지TV 경기방송에 김철희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복지TV 최기욱 회장은 지난 7일 본사 사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사장에 김철희 사장을 임명하고 지역방송 인정서를 전달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직접 도서를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재택 서비스의 대상자를 늘리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박고은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도서관 직원이 가정집으로 찾아가 책을 전해줍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정상화 씨가 재택 서비스를 이용한 지는 15년. 원하는 책을 미리 신청하면 정해진 시간에 가져다주고 점자 도서나 녹음 도서도 많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서비스를 꼭 이용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일주일이 또 더 보고 싶다면 더 이렇게 요청해서 더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호응을 얻고 있는 재택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들도 시각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장애인 서비스를 청각, 지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만 해당이 됐던 재택 서비스는 앞으로 학습장애와 중증장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온라인 화상수화통역 중개 서비스도 준비돼 도서관을 찾았을 때 직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는 기존에 하던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택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를 갖다가 기존에 해오던 거에서 좀 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택배 서비스인 책나래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에서도 손쉽게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얼마 전이 바로 95번째 3.1절이었죠. 광주광역시 남구가 3.1절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와 유족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집 문패 달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가 3.1절을 맞아 애국지사 3명과 독립유공자의 유족 33가구를 찾아 문패를 설치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동 재질로 제작된 문패에는 태극기와 봉황 문양을 새겨 독립유공자들의 나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애국지사들이 지금 남구에 3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유가족 33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애국심 고취와 국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 문패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 당시 서울 지역 학생들을 현장으로 동원하고 일본군의 만행을 담은 사진을 현상해 옥살이와 갖은 고문을 당했던 고 송봉의 열사의 자녀 송희성 할머니는 아직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고 아버지가 흘린 그 눈물과 피는 우리 집안에 대대로 잊지 못할 것이고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남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공자와 유가족의 가정에 일괄적으로 문패를 보급하고 이후 전입하는 가정들에 대해서도 희망자에 한해 지속적으로 문패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체와 포항시민의 정성이 한데 모여 300억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됐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포항시 장학회는 지난달 28일 포항시청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해준 기부자들의 고귀한 뜻을 깊이 새기기 위해 장학기금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기부자나 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존이 쉽도록 포항시청 현관 벽면에 기부자의 벽 형태로 제작됐으며 시민들이 기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형 전자검색대가 설치됐습니다. 이주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여수를 지난 6일 방문했습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우이산호 유류 오염 사고 현장과 신덕마을 방제 작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고는 전적으로 인재였다며 철저한 안전대책과 조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고 이후 급감한 지역수산물 소비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해 우려가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4개의 메달을 거머쥔 빅토르 안. 러시아로의 극적인 귀화 스토리로 대회 기간 내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비록 러시아로 귀화하긴 했지만 빅토르 안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참 높았죠. 이렇듯 국경이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니게 된 글로벌 시대. 우리 역사 속 외국인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어린이 책이 나왔습니다. 나는 아유타국의 공주야. 수만리 바닷길을 지나 한반도로 왔어. 수로왕과 혼인해서 가야의 왕비가 되었지. 나는 네덜란드 뱃사람이야. 이 백기를 잃고 표류하다 조선에 오게 됐어. 내 조선 이름은 박연이란다. 가야의 왕비 허황옥, 네덜란드의 선원 박연.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외국인들이죠. 그 옛날 그들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게 됐고 어떻게 우리나라에 머물러 살게 되었을까요? 이 책은 우리 역사 속에 기록돼 있는 외국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데요. 저자 정혜원 씨는 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세계화의 틀 안에서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역사라는 것이 일종의 그 세월의 두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다문화도 역사를 통해서 깊이 있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한 권의 어린이 역사책. 이 책은 조선시대 외교사절단인 조선통신사의 여행기를 살펴보는데요. 통신사의 여행기를 하루하루 따라다니며 당시의 에피소드들을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사파를 곁들여 아이들이 보기에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2권의 역사 그림책.
서로 다른 사람과 문화가 만나 어우러진다는 것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활약을 기대하며 시청자 여러분도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묵념. 고개를 들면 소중한 사람, 소중한 순간들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